안녕하세요. 소상공인 기심전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네이버 스토어를 이용한 무점포 창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넷비즈니스 아카데미 원장 전향욱입니다. 이 방송은 코로나 방역수칙을 잘 지켜 마스크를 벗고 촬영하였습니다. 앞에 기초과정에서 이제 무점포 창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무점포 창업 중에 인터넷 창업의 어떤 창업 절차를 거쳐야 되며, 그다음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창업이 다른 스토어에 비해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스마트 스토어 상품을 등록할 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노출을 올리고 그 다음에 판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3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매출이 지금 꽤 나오는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시면 유튜브에 올려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스마트 스토어의 장점이 뭐냐? 그러면은 네이버 스토어에서 이렇게 올리면 우리가 상위 노출해 줄게요. 이런 알고리즘을 공개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알고리즘에 잘 맞춰서 제품을 올린다면 우리는 지금 처음 제품을 올리지만 기존에 판매하고 있던 판매자들보다도 조금 더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알고리즘을 네이버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최신성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 스토어에 로그인 하셔서 상품 등록 과정을 하나하나 실습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 강의를 잘 들은 다음에 실습을 하셔도 좋겠는데, 오늘은 이제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을 등록을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서 올려야 되지 상위 노출이 되고, 또 판매로 전환하는 그런 제품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 마케팅이나 아니면 인터넷 판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노출과 전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보인 상품은 판매로 연결이 돼야 돼요. 네이버 그 검색 랭킹의 요소를 잘 이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상위에 노출이 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상위에 노출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클릭하고 들어와서 사요. 봐요. 그런데 사느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죠. 이분들이 클릭하고 들어왔다 그냥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클릭하고 들어왔는데 이제 사는 액션까지 우리 판매자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전환이라고 얘기하고, 구매 전환율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가 판매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네이버 스토어에서 상품을 등록할 때 노출을 만들기 위해서 네이버 알고리즘에서는 저런 점수를 줬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것처럼. 그래서 상품명을 잘 올리면 3점, 카테고리를 잘 설정하면 3점, 구매평을 잘 하면은 점수를 주겠다. 이런 점수들이 있어요. 이런 점수들을 잘 이용해서 제품을 올리셔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이제 초보 판매자이기 때문에 구매평 같은 게 없지만 네이버에서 주는 최신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올릴 때 어떻게 하면은 노출을 확보하고 또 전환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이거는 노출에 관한 부분이다, 이거는 전환, 전략에 관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인터넷에 판매를 할 때 마케팅이라는 전략이 있어요. 마케팅 전략에서는 이제 우리가 포피 전략이라고 해서 제품, 프로덕트, 그 다음에 유통, 플레이스, 그 다음에 가격, 프라이스, 그리고 프로모션을 어떻게 해야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소비자가 할 수 있는지 전략을 짜게 되는데요. 인터넷 판매에서는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떤 유통무역로를 통해서 제품을 가져온다면 제품이란 요소를 건드리기는 좀 힘들죠.
그리고 유통국로는 이미 스마트 스토어라는 채널을 이용하기로 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통 경로도 여러분들이 설정하기가 힘든 상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케팅 전략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게 가격에 대한 전략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프로모션에 대한 전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설명을 드릴 때 이거는 전략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게 우리가 이제 마케팅 전략에서 펼 수 있는 어떤 가격 설정이나 프로모션 전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꽃다발을 예로 이제 화면을 캡처를 했는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화면은 저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예, 꽃다발이라고 검색했을 때 지금 실시간 나오는 판매자들의 화면을 캡처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뭐 꽃가게를 오픈해서 꽃다발을 판다든지 아니면 꽃을 너무 좋아해서 뭐 지역에 그 꽃시장에 있어서 내가 이런 거를 좀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판매하겠다라는 아이템을 가졌어요. 그래서 꽃다발이라는 아이템을 판매를 하게 된다면 이제 네이버 쇼핑에서 꽃다발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 데이터 보이세요? 전체 몇 개의 상품이 꽃다발로 등록이 되어 있죠? 50만 8,865개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올려요. 꽃다발 상품을. 그러면은 나는 몇 등에 있을까요? 1등은 아니겠죠. 이미 잘 파는 판매자들이 1등을 차지하고 있을 때고 내가 지금 상품을 올리면 나는 몇 등에 와 있냐? 그러면은 50만 3,866등? 맨 꼴찌에 가 있을까요? 내가 맨 마지막에 올렸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네이버 로봇이 여러분들의 상품의 품질 지수를 책정을 하고 그 품질 지수에 맞게 여러분들의 상품을 순위를 매겨서 등록을 하니까요. 그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이버 쇼핑 알고리즘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품을 올릴 때 나는 몇 등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판매자들이 어떤 전략이나 이런 알고리즘에 의거해서 제품을 올리지 않는다면 나도 못 찾는 위치에 상품이 있는 거죠. 뭐 몇만 번, 몇십만 등의 제품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못 찾거든요. 근데 알고리즘에 잘 의거해서 올리면 여러분들이 소비자가 보이는, 그래서 PC 버전에서 상품 한 번 보이는 게 40페이지인데 40등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80등 안, 2페이지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상품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여러분들이 상품을 올릴 때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슬라이드를 앞에 갔다 뒤에 갔다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올리는 첫 화면이죠. 그리고 상품 관리에 보시면 상품 등록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등록 메뉴를 통해서 우리가 네이버에서 설정해달라는 그런 요소 하나하나를 제대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상품 관리 메뉴에 가시면 상품 등록 메뉴로 들어가시고요. 네이버 스토어의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 쇼핑몰을 만들 때 쇼핑몰을 근사하게 만들어서 디자인하고 상품을 등록하게 되는데 네이버 스토어는 이 개념을 완전히 바꿨죠. 그래서 상품을 먼저 등록하는 거예요. 스토어보다는 상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품을 먼저 등록을 하시면 그때 여러분들이 내 스토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스토어를 꾸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쇼핑에 제일 먼저는 상품을 등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품을 등록할 때 여러분들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제가 온라인 쇼핑에서 중요한 게 노출과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네이버 쇼핑의 그 지수를 높게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고객이 쇼핑에 들어왔을 때 살 수 있는 부분인지 그거를 잘 파악을 하셔서 제품을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제품을 올렸어요. 그래서 되게 잘 네이버의 노출 지수를 되게 잘 받아가지고 되게 운이 좋아가지고 40등 안에 들어갔어요. 한 페이지에. 그러면은 소비자한테 보이고 소비자들은 클릭을 해서 제품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 100명이 들어왔어요. 내 제품을 봤어요? 몇 명이 살까요?
제가 질문을 하면 뭐 10명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5명이라도 하는 분도 있고 뭐 1명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요즘 데이터들은 0.7%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00명이 들어오면 한 사람이 살까 말까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 하나는 전자제품인데 그 전자제품이 6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쇼핑몰이 100명이 들어오면 한 사람이 살까 말까 이런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10,000원짜리 제품, 캠핑용품을 팔고 있는데 그거는 뭐 한 4%에서 6%대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품이 100명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전환을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출과 전환의 관점에서 상품을 등록하는 게 무척이나 중요하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 쇼핑 네이버 상품 등록 메뉴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 하시면 사기 노출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이버 쇼핑에 보시면은 요 카테고리, 뭐 상품명, 판매가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빨갛게 점이 되어 있는 부분은 필수 등록 요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수적으로 상품을 등록할 때 넣어야 되는 건데 맨 처음에 카테고리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카테고리. 상품이 어떤 그 분에 들어가느냐 이건데요. 카테고리가 딱 떨어지는 애들이 있죠. 뭐 고추, 전복, 뭐 이런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 카테고리에는 들어갈 게 없어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꽃다발이라든지 아니면 화장품이라든지 의류라든지 그런 거는 여기에 들어가도 될 것 같고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도 될 것 같은 이제 모호한 경계에 있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네이버 쇼핑에서 보여주는 카테고리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임의로 설정한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검색 노출이 제로예요, 제로. 전혀 노출이 안 돼요. 그래서 카테고리 설정을 잘 하셔야 되는데 카테고리 설정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매할 상품을 네이버 쇼핑에 검색을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은 네이버 쇼핑에 상품들이 쭉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 그 다른 판매자들의 카테고리가 여가, 생활편의에 꽃, 케이크 배달, 꽃 배달이라는 카테고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꽃다발이라고 검색을 했는데 다른 판매자 카테고리가 저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여러분들도 저 카테고리에 동일하게 들어가 줘야 돼요. 만약에 다른 카테고리에 들어갔다? 그러면 노출이 안 돼요. 네이버에서는 그 검색어가 카테고리와 매칭이 돼야지만 그 보여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카테고리 설정을 잘 해줘야 돼요. 내가 제품을 아무리 잘 디자인하고 올리고 뭐 저렴한 가격에 올렸다고 해도 노출이 안 되면은 판매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이버에서는 이제 카테고리 매칭이 안 됐을 때는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카테고리 매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테고리는 그래서요, 노출에 있어서 별 5개를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상품명이에요. 상품명은 여러분들이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상표권 등록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표권을 임의로 뭐 상품명에 넣는다든지 그렇게 하시면은 법적인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상품을 판매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품명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성하시냐면 주 키워드, 보조 키워드, 설명 키워드, 그다음에 유인 키워드 4개의 단위로 구성을 해주시면 돼요. 주 키워드가 뭐고 보조 키워드가 뭐고 또 뭐 설명 키워드가 뭐냐. 주 키워드는요, 여러분들이 상품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할 법한 키워드죠. 그래서 그거를 주 키워드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상품을 딱 하나로만 검색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뭐, 꽃다발이라고 검색할 수도 있고, 꽃바구니라고 검색할 수도 있고, 뭐, 생일 선물이라고 검색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검색되는 나머지 키워드를 보조 키워드라고 해요. 근데 이제 보조 키워드나 주 키워드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카테고리가 매칭이 되는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계속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명 키워드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꽃바구니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뭐 제품 사이즈 같은 이제 설명 키워드를 넣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좀 무게가 나가는 뭐 농산물이다 그러면 몇 킬로, 뭐 몇 박스 뭐 이런 거를 넣어준다면 그거는 이제 설명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인 키워드라는 걸 넣어주시면 좋은데요. 유인 키워드는 뭐냐면 소비자가 하고 클릭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키워드인데요. 예를 들어서 모음전, 뭐 할인전, 뭐 이런 거를 넣어준다면 모음전? 여기 제품 많은가 보다 하면서 사람들이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고요. 뭐 할인전? 여기 할인 많이 하나 보네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상품명을 넣어주실 때는 이제 주 키워드, 보조 키워드, 그다음에 설명 키워드, 그다음에 유인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선정을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꽃다발이라고 검색한 분 중에 그런 키워드 조합을 잘해준 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분은 지금 근조화환이 주 키워드죠. 그래서 나는 근조화환을 파는 게 주 키워드인데, 근데 보시면 축하화환, 개업화환, 그 다음에 장례, 장례식, 결혼, 결혼식 이런 키워드를 같이 넣어줬어요. 근데 뭐 장례식 하면은 이 제품이 검색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네이버가 어떻게 검색하게 되냐면 장례식 하고요. 앞에 화환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례식 화환, 그 다음에 결혼식 하환 뭐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조합해서 네이버가 검색을 해주기 때문에 장례식 하환이나 결혼식 하환을 검색하는 분도 이 제품이 노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당일, 전국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요. 당일이라고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이 제품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 제품을 봤을 때 당일이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 소비자는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이분한테 사면은 바로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전국이면 내가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데 이 판매자한테 구매를 하면 전국 배달이 되는 거나를 인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설명 키워드라고 합니다. 지금 이 판매자를 보면은요, 키워드가 상당히 길죠. 다른 판매자들은 이제 간단하게 해놨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판매자는 이제 키워드가 상당히 긴데, 혹시 검색하셔서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상품명에 넣으면 이분의 상품명 숫자가 얼마가 되냐? 그러면은 49자로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할 때는 100자까지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네이버에서 권장하는 건 50자까지예요. 그래서 50자까지 여러분들이 쇼핑몰의 상품을 조합해서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쇼핑몰에 상품을 넣을 때는 내 생각 말고요. 네이버에서 뭐 제공하는 검색 키워드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데이터 랩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이 어떤 키워드를 많이 사용하는지를 잘 검색해서 상품명을 넣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상품명 검색 품질 체크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상품명을 넣어주시고 이 상품명이 네이버에서 원하지 않는 상품명이 들어가진 않았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체크를 했을 때 상품명이 검색 품질에 맞게 잘 작성이 됐다라는 문구가 나오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빨간색으로 해서 이런 단어가 중복이 됐거나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고 나오면 상품명을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상품명을 올바로 넣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그 상품명을 쳤을 때 내게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품명은 노출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품을 올렸는데요. 상품이 너무 안 보이는 영역에 있으면 보이는 영역으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광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광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네이버 쇼핑 광고가 광고 중에 이제 굉장히 비싼 축에 들거든요. 그런데 내가 쇼핑몰에 상품명을 잘 입력해가지고 검색했더니 상위 노출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돈 버시는 거죠. 예, 광고를 안 해도 노출이 되니까. 그래서 이 상품명은 여러분들 이게 돈이에요, 돈.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상품명을 잘 입력을 하셔야 되고
저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많이 해서 상품명을 넣는데, 그때 이제 네이버 키워드 도구나 아니면 구글에 뭐 샵 AI라고 검색하면 그 쇼핑몰 상품에 대해서 분석해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들을 좀 이용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상품명을 작성을 해서 상품을 올리고, 예, 상위 노출이 잘 되는 편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판매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제가 마케팅에는 전략이 있고, 우리가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전략은 가격 전략이나 프로모션 전략 정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는 판매가죠. 그리고 소비자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가격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판매가를 잘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판매가를 설정할 때 어떤 요소들을 판매가에서 고려를 해야 될까요? 먼저 여러분들이 매입 가격이죠. 제품을 얼마에 사오나, 네, 원가. 만약에 여러분들 제조를 한다면 뭐 제조 원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제품을 사온다면 매입 가격이 얼마인지 먼저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되죠? 판매가를 설정할 때 수수료. 왜 판매하면 우리 수수료 내야 되니까 뭐 네이버에 직접 내지 않는다고 해도 네이버 쇼핑 연동 수수료, 그 다음에 결제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요. 그러면 그 수수료에 대한 가격 책정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게 가격 설정할 때 필요할까요? 포장이요. 포장비. 박스 하나도 비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 박스를 이제 제품 가격에 책정을 하셔야죠. 근데 지금 저희가 오늘 공부하는 키워드가 꽃다발이잖아요. 꽃다발을 만약에 인터넷에서 구매를 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가 제일 걱정이세요? 이 제품이 싱싱하게 잘 올까? 그리고 꽃이 뭐 꺾이지 않고 안전하게 잘 배송이 될까? 이게 제일 걱정이잖아요. 그러면 판매자들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예, 우리는요, 이 꽃이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요, 예, 이런 포장을 해주고, 뭐, 이렇게 뭐, 뽁뽁이 포장도 하고, 안전하게 갑니다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꽃다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 과대 포장이다라고 할 정도로 포장에 신경을 써야 되고, 그 포장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판매가를 책정하실 때 이 포장 비용도 반드시 생각하셔서 판매가를 책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를 더 또 고민을 해야 될까요? 택배비요. 택배비를 판매가에 넣을지 말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객이 택배비를 부담하게 할 건지, 아니면 고객은 무료고 택배비를 판매자가 부담할 건지. 그럼 판매자가 부담한다는 거는 뭐냐? 결국 판매가를에다가 택배비를 넣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판매가를 소비자는 무료로 하고 내가 택배비를 판매가에 놓으면은 판매가가 올라가고, 반대로 택배비를 고객 부담으로 하면은 판매가가 내려가지만 고객은 택배비에 대한 생각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매가를 책정을 할 때 이 택배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택배비를 무료로 하냐, 아니면은 고객 부담으로 하냐,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인데, 쿠팡의 데이터에 의하면 그러니까 택배비를 무료로 하는 것이 40% 이상 매출이 올라간다는 데이터가 있대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무료를 좋아하죠. 네, 그래서 택배비를 무료로 하는 것도 뭐 여러분들의 판매 전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꽃다발을 파는데 뭐 제조 원가나 포장비나 뭐 수수료나 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더니 3만 원 정도에 팔면 적당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여기 판매가에 3만 원을 넣으면 되죠. 근데 네이버에서는 뭐를 할 수 있냐면 할인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할인. 그래서 내가 3만 5천 원을 넣고 6천 원 할인을 넣어줘요. 그러면은 소비자가 판매하는 건 2만 9천 원이죠. 소비자가 이제 보는 금액은. 그러면은 이제 내가 3만 원으로 했는데 왜 2만 9천 원이냐? 그러면은 가격 차이는 1천 원이에요. 근데 소비자들은 앞자리를 보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3만 원과 2만 9천 원의 판매 가격은 1,000원 차이지만 소비자가 느끼는 판매 차이는 10,000원.
네, 판매 차이를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되도록이면 뒤에 숫자를 9로 좀 떨어뜨리면서 가격 설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29,000원, 29,900원, 뭐 39,900원 뭐 이렇게 가격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거를 마케팅에서는 홀수 가격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홀수 가격 전략을 가장 잘 사용하는 데가 코스트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스트코에 가셔서 제품을 보시면 다 9로 떨어지죠. 7,990원, 예, 6,990원 이렇게 떨어져요. 그건 코스트코가 그 홀수 가격 전략을 이용해서 제품 가격을 책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터넷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29,000원에 파는데 할인을 만약에 35,000원 넣고요. 근데 6,000원 할인해서 29,000원 최종가를 했을 때 수수료는 35,000원에서 여러분들이 내야 될까요? 아니면 29,000원에서 수수료를 내야 될까요? 판매 수수료요. 네이버 쇼핑 연동 수수료, 그 다음에 결제 수수료. 35,000원이 아니고요. 최종가인 29,000원에서 수수료를 내게 돼요. 그래서 네이버는 이런 할인 설정이 자유로워요. 근데 소비자들은 판매자가 이렇게 임의로 할인을 넣는다는 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할인을 넣어놓으면 인터넷이니까 할인해 주나 보다, 내가 싸게 사네 라는 느낌을 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는 할인을 넣어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근데 이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이버에서만 요 판매가가 아닌 할인가에서 수수료를 이제 부과를 하고요. 다른 사이트들은 이제 판매가에서 부과하는 사이트가 많아서 판매가를 이제 할인가를 함부로 넣어줄 수 없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건 다른 사이트를 이제 이용하실 때는 주의하셔서 올리셔야 되고요. 다음에는 이제 재고 수량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재고 수량에 대한 규제가 없어요. 그래서 재고를 얼마든지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제품이 한 20개밖에 없어. 그런데 제품이 한 달 후에 들어와서 다시 팔아야 될 것 같아. 근데 제품은 금방 나갈 것 같아. 그러면 재고 수량을 얼마를 넣어줘야 될까요? 지금 당장 팔 수 있는 20개? 아니면 넉넉하게? 네, 넉넉하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고가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네이버에서 잠깐 판매 중지를 걸어서 판매를 중지를 시킨 다음에 다시 이제 재고가 들어오면 그때 다시 판매를 활성화해서 팔면 되거든요. 그래서 재고 수량은 여러분들이 계속 판매할 거다. 그러면은 넉넉하게 99,900개 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은 옵션인데요. 옵션은 필수 사항은 아닌데 옵션하고 추가 상품의 두 개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옵션은 상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게 옵션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발을 구매해요. 그럼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게 뭐죠? 신발은 여러분들이 구매할 때 사이즈를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색상이 여러 가지라면 색상도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색상이나 사이즈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면 그거는 이제 옵션에 넣어주시는 거고요. 만약에 신발이 사이즈가 너무 큰 경우에는 내가 조금 더 가격을 이제 올려서 받아야 된다 했을 때는 옵션 가를 설정을 해줘요. 그래서 네이버는 내가 설정한 가격에서 옵션이 붙었을 때 가격을 조금 더 설정해주거나 좀 낮춰주는 그런 게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 굉장히 자유로워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상품을 구성을 하고 옵션가를 책정해서 판매를 하실 수도 있어요. 다음에는 상품 이미지죠. 상품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대표 이미지, 추가 이미지 해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사이즈가 얼마냐? 그러면 1000 곱하기 100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1000 곱하기 1000의 사이즈를 넣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단위가 뭐냐? 그러면 픽셀이에요. 그래서 모니터에서 보여주는 이제 화면 크기를 우리가 픽셀 단위로 얘기를 하는데 1000 곱하기 1000 픽셀의 사진을 넣어달라고 네이버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이 사이즈를 굉장히 잘 맞춰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노출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품질 지수를 여러분이 획득하는데 카테고리도 중요하고 상품명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품질 지수를 얻는 게 상품 이미지예요. 그래서 상품 이미지를 네이버에서 원하는 사이즈로 정확하게 넣어줘야지만 품질 지수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뭐 그래픽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1000 곱하기 1000을 정확하게 만들어주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상품 사진을 찍을 때 스마트폰으로 상품 사진을 찍거나 뭐 DSLR로 찍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로로 길거나 세로로 긴 사진을 찍죠. 1:1 사진으로 찍지는 않거든요. 근데 1000 곱하기 1000은 비율로 얘기했을 때 1:1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다가 그 화면 사이즈를 1:1로 세팅해서 제품을 촬영을 하시면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사이즈를 조절하실 필요 없이 바로 상품 대표 이미지에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 이미지를 사용할 사진의 촬영이다? 그러면은 스마트폰에 그 사진 사이즈를 1:1로 설정을 바꾸고 촬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대표 이미지는요, 그 품질 주세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소비자한테 제품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꽃다발이라고 검색을 했는데 검색을 하니까 이런 제품들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왼쪽에 보는 사진들이 대표 이미지예요. 1000 곱하기 1000짜리. 근데 내가 꽃다발을 했는데요. 나는 화환을 볼 게 아니야. 그러면 이 그림이 처음에 나왔지만 지나가겠죠. 내가 원하는 제품이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를 봤는데 바구니예요. 괜찮아. 이 제품 이쁜 것 같아. 그래서 딱 들어가서 살라고 봤더니요. 54,900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금액이 센 것 같아. 그러면은 또 다른 거를 보겠죠. 그래서 이제 대표 이미지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는 가격을 봐요. 근데 가격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뭐 볼까요? 사람마다 약간씩 다른데 여기에 상품명을 본다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리뷰수나 아니면은 구매평이 어떤지를 본다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판매자가 뭐 파워 판매자인지 뭐 이런 거를 본다는 분도 있어요. 근데 뭐 어떤 거를 보든 간에 다 소비자들이 똑같은 거는 뭐냐면 대표 이미지를 먼저 본다는 거죠. 대표 이미지를 보고 그 대표 이미지가 마음에 들었을 때 그 다음에 액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 이미지는 전략이에요. 소비자가 내 제품을 클릭하게 만드는 전략. 그래서 이 대표 이미지를 어떤 걸로 하실지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제품이 이 판매자들 사이에 내 제품이 올라갈 건데 내가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지 내 제품이 눈에 띄지? 를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런 사진을 촬영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 대표 이미지를 만약에 촬영을 하셨다. 그러면 그 다음엔 추가 이미지를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추가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대표 이미지와 같이 1000 곱하기 1000이에요. 그래서 1000 곱하기 1000 사이즈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추가 이미지로 9장까지 넣어주실 수가 있는데요. 네이버 쇼핑 가이드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추가 이미지를 2장 이상 넣어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네이버 품질 지수를 잘 얻으려면 일단은 1:1 사진, 잘 찍은 1:1 사진 하나 넣어주셔야 되고 추가 이미지 2장 이상을 넣어줘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대표 이미지로 사용할 사진을 최소 3장을 촬영을 하셔서 넣어주셔야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품질 지수를 확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이제 화면에 안 나와 있는데요. 동영상이 있어요. 그 추가 이미지 바로 밑에 보면 동영상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대표 이미지 밑에 추가 이미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이제 소비자들이 플레이해서 볼 수 있는데 동영상을 넣게 되면 그 다음에 동영상 타이틀을 넣게 되는데요. 이 동영상 타이틀이 검색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네이버 쇼핑에서 상품명을 잘 넣어야지 검색이 된다고 했는데 네이버 쇼핑에서는 크게 5개의 상품 등록 영역이 검색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영상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동영상 타이틀에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잘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영상 타이틀은 말 그대로 동영상 타이틀에서 이름을 넣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내 제품을 볼 수 있는 키워드를 조합해서 만들어 주셔야죠. 그래야지 소비자들이 제품을 동영상 키워드로 검색해서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다음은 상품 상세 설명이라는 건데요. 네이버 스토어가 판매자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얻고 또 지금처럼 무점포 창업이라는 게 판매자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얻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상세 설명에 들어가는 제품 설명의 방식이 너무 쉽다는 거죠. 판매자가 제품을 올리는 방식이. 그래서 과거에는 포토샵으로 상품을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HTML이라는 언어를 익혀서 이미지 호스팅을 한 다음에 HTML 언어를 써서 이렇게 제품을 보여지게 했어야 했다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장으로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뭐 내가 HTML이라는 언어를 몰라도 사진을 찍고 글을 쓰면서 제품을 올릴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스마트 에디터 온으로 상품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노출과 전략의 측면에서 이 쇼핑몰 상품 등록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내가 노출이 잘 됐어요. 그래서 소비자가 들어왔어요. 사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명이 들어왔는데 한 명이 살까 말까예요. 근데 내가 뭐 노출이 잘 안 돼서 광고를 해가지고 노출을 시켰는데 100명이 들어왔는데 아무도 안 사.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 들어와도 사고 10명이 들어와도 사고 100명이 들어와도 사는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상세 설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세 페이지를 구성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요즘의 대세의 흐름은 메인 이미지를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구매 리뷰를 이제 이미지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배송이 어떻게 간다든지 하는 이제 배송 안내 페이지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요즘 상세 페이지 마케팅은 스토리 마케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제 제품을 살 때 이 제품이 뭐 튼튼하냐, 뭐 얼마나 쓸모 있냐 이런 거보다는 이 제품에 대한 스토리를 더 궁금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읽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타이타닉 호가 이제 바다에 가라앉을 때 누이비통 트렁크를 타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요즘 캐리어인데 옛날에는 이제 트렁크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어떻게 살아나냐면 그 루이비통 트렁크가 안전 방수래요. 그래가지고 물이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 이제 이게 물에 뜨니까 그거를 타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서 가라앉은 타이타닉 호에서 이 루이비통 트렁크를 꺼내가지고 이게 진짜 방수냐를 테스트를 했대요. 이제 열어봤다는 거죠. 진짜 방수일까요? 루이비통 트렁크가 진짜 방수여서 사람들이 그거를 타고 살아남았을까요? 그거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루이비통은 그 스토리로 이미 명품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가방을 사는데 여러분들이 쇼핑몰에서 가방을 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 들고 갈 가방이 없어서 가방을 사느냐? 그게 아니죠. 주변에 가방이 많은데도 뭔가 또 새로운 분위기를 내고 싶어서 가방을 사는 경우가 더 많을 건데 그때 내가 디자인 보고 그 다음에 뭐 이게 튼튼하냐? 뭐 내가 1년 동안 쓸 수 있나? 이런 거를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이거 누가 만들었지?를 더 많이 궁금해 한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방을 샀는데요.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디자인 마음에 들고 가격도 적당해서 내가 이거 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은 원하세요? 아니면 이거 인터넷 검색했는데 이 판매자가 이러이러한 모티브로 만들어서 이런 디자인 만들었는데 재질도 좋은데 가격도 되게 싸. 그래서 샀어. 이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후자죠. 내가 제품을 사고 또 SNS에 자랑할 수 있는 제품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본인이 뭐 이 가방을 살 때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이렇게 했을 때 디자인 뭐 이런 걸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죠.
사람들이 원하는 건 스토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를 구성을 하실 때 이 제품의 스토리를 얼마나 소비자들한테 잘 전달해 주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 노출과 연관돼서 전환으로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의 판매 지수를 이제 계속 높여서 상위에 계속 도달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만약에 여러분 노출이 안 되면 광고를 통해서 노출을 시켜줄 수 있지만 클릭한 사람을 사게 하느냐? 그거는 당연히 상세 페이지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굉장히 잘 만들어 주셔야 되고,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스토리가 없는 제품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잘 엮어주시고, 또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차별적인지 그런 얘기를 잘 꺼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줘야지만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이가 돼서, 그러니까 정년 퇴직을 해서 뭐 인터넷 판매를 했더니 뭐 대박이 났더더라. 뭐 그러면 집에서 뭐 설거지 하는, 그러니까 가사 일을 하는 그런 주부였는데 내가 인터넷 판매를 우연히 했는데 대박이 났다더라. 뭐 이런 분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상세 페이지에 대한 내용이죠. 상세 페이지를 고객이 설득되게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품을 팔 때 내 제품의 스토리가 뭔지, 그리고 그 스토리를 고객한테 전달할 때 내가 어떤 어투로, 어떤 용어로 상세 페이지를 만들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죠. 쉽지는 않아요.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을 만드는 영역이 5개가, 상품 등록할 때 5개가 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가 카테고리고요. 두 번째가 상품명이고요. 세 번째가 동영상이었어요. 그럼 네 번째는 뭐냐? 여기 상품 주요 정보죠. 그래서 상품 카테고리에 따라 이 상품 주요 정보는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뭐 가전제품을 파느냐, 아니면은 가전제품을 파느냐, 아니면 뭐 의류를 파느냐, 뭐 식품을 파느냐에 따라서 이 상품 주요 정보는 달라지는데, 그때 여기에서 입력해달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충실하게 입력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품 주요 정보의 내용이 검색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철저하게 잘 입력을 해주시고요. 상품 주요 정보를 입력하다 보면 원산지에 대한 입력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뭐 중국에서 만들어진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나는 차이나를 좀 가리고 싶다? 그래서 뭐 다른 이제 원산지를 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산지를 입력을 해주셔야지 돼요. 그리고 상품 정보 제공 고시가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내 상품이 어떤 군이고 그 군에 필요한 내용을 쭉 기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입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옆에 상세 설명으로 전체 참조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마트 에디터 온에 내 상품에 대한 설명을 쭉 입력을 하시잖아요. 그 입력에 대한 부분이 나오니까 그거를 참조하라는 내용이어서 그거를 체크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항목은 좀 편하게 넘어가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배송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격 설정을 할 때, 배송비를 여러분들이 넣을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료로 할 건지, 아니면 고객이 부담하는 착불로 할 고객이 부담하는 선결제나 착불로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배송에 관한 부분도 이제 조건부 무료 같은 걸 이용을 하시면, 고객이 뭐 5만 원 이상 무료다 그러면은 하나 살 거를 택배비를 아끼기 위해서 2개를 산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배송에 대해서도 전략이죠. 배송 가격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전략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품을 판매를 할 때 이제 묶음 배송이라는 부분을 잘 이용을 하시면 이제 하나 팔 거를 2개 팔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게 배송에 관한 부분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화면에는 없는데요. 추가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 상품을 구성을 하실 수도 있는데, 메인 상품은 사람들이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최저가를 막 찾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경험한 분 중에 김 판매자가 있어요. 근데 김이 좀 비싼 김이에요. 그래서 재래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김 단위를 톳이라고 하는데 한 톳이 100장이잖아요. 그러면은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하는데 이 김은 좀 비싼 김이어가지고 한 톳에 한 40,000원 정도 하는 제품이었는데 거기에서 1등 판매자예요. 제일 잘 팔고 있죠, 네이버에서. 근데 그분이 이제 가격은 싸요. 가격은 싼데 배송비를 3,000원에 해놓고요. 추가 제품을 붙여놨는데 추가 제품에 뭐 밥에서 같이 볶아 먹을 수 있는 새우, 그 다음에 우리가 국물 될 때 쓰는 다시 멸치 뭐 이런 것들을 추가 제품에 쫙 넣어놨어요. 그러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내가 4만 원 내고 김을 사는데 김은 되게 가볍잖아요. 그래서 박스를 봤는데 되게 가벼울 것 같아. 근데 3,000원을 또 택배비를 내요. 그러면 소비자의 니즈는 뭐예요? 이 택배 박스를 조금 더 무겁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판매자의 다른 상품을 같이 주문할 게 없나? 이렇게 찾아보고 추가 제품을 보게 되죠. 근데 이 추가 제품에 이제 멸치, 다시 멸치가 있었는데요. 다시 멸치가 500g에 10,000원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다시 멸치 가격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마트 가면요 1kg에 10,000원이거든요. 그래서 1kg에 10,000원 제품을 이분은 추가 상품에 500g에 10,000원으로 넣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가 다시 멸치를 살 때 메인 상품은 검색을 해서 최저가를 사려고 하지만 추가 제품 다시 멸치를 할 때 가격을 비교하느냐? 비교해요? 안 하죠. 왜냐하면 메인 상품이 싸니까 거기에 추가 제품도 당연히 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 판매자 입장에서는 내가 메인 상품인 김은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팔면. 근데 추가 제품에서 남는 경우일 수 있어요. 그게 전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판매할 때 네이버 노출 만들어주는 영역을 잘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내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을 잘 짜서 상품을 등록하신다면 여러분들도 훌륭한 네이버 쇼핑몰 판매자가 될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이제 네이버 쇼핑 상품 등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자, 지금까지 네이버 쇼핑 무자본 창업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